안녕하세요. 청담동 공원입니다. 저를 아는 분은 제가 어쩌다가 웨딩 플래너가 되었는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튜브 구독자분들은 아마도 저를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테니 제가 어쩌다가 웨딩 플래너가 되었고 또 어쩌다가 이렇게 15년간 한우물만 파올 수 있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져보기로 하였습니다. 자주 신랑 신부님들께 또 어머님들께 듣는 질문이기도 하고요. 저는 대학을 다니면서 친동생이랑 쇼핑몰을 2년 정도 했었거든요. 그게 아마 2003년, 4년 정도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쇼핑몰 붐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을 때. 그때 둘이서 동대문 시장을 돌면서 사입도 하고, 직접 모델도 하고, 광고도 하고, 택배도 싸고 그랬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 지인분께서 너에게 좋은 기회가 될 거야 라면서 청담동의 어떤 스튜디오에 계신 분을 소개해 주셨는데 거기가 웨딩 토탈 스튜디오였던 거예요. 이 토탈 스튜디오가 뭐냐면 한 건물에 웨딩 스튜디오, 웨딩 드레스, 헤어 메이크업 이런 업체들이 다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샘플북을 촬영하는데 일반인 모델로 알바를 구한다고 해서 저를 소개하셨던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연기학원도 좀 다니고 그랬어요. 두세 번 화보도 찍고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쇼핑몰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지켜본 지인이 마침 저를 좋게 소개를 해줬어요. 저도 쇼핑몰 광고비도 필요하고 해서 찍었는데 그때 반응이 좋았던지 3시즌 정도 촬영했던 것 같아요. 3번의 앨범 작업을 그 스튜디오와 한 거죠. 보통 2일 정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촬영하고 당시에 50만원 정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요. 꽤 꿀 알바였죠? 그러다가 촬영이 있던 어느 날 저는 스프레이로 떡진 헤어를 바꿔가면서 촬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고상하고 아주 고급스럽게 생긴 멋진 여성분이 커플과 함께 오셔서 드레스를 보시면서 우아하게 말씀 중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호기심에 저분은 누구예요? 라고 스태프분에게 여쭈었더니 웨딩 플래너일걸요?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웨딩 플래너라는 직업에 대해서 처음 알고 막 찾아봤던 것 같아요. 그때 무렵에 기억에 내 꿈을 펼쳐라던가 거기서 뜨는 미래의 유망 직업으로 웨딩 플래너가 나와서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학 졸업 무렵에 엄마에게 드렸던 말씀이 기억나요. 엄마, 나는 졸업하고 외항사 시험을 열심히 해보고 만약에 떨어지면 웨딩 플래너가 되어보려고 해요. TV에서 봤는데 미래에 엄청 뜨는 직업이래. 저는 그렇게 외항사 두 곳을 똑 떨어지고 웨딩 플래닝 회사에 들어갔어요. 승무원 준비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미지가 좀 겹쳐서 합격은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입사 전에 웨딩 관련한 어떤 교육도 받지 않았었고 회사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두꺼운 제본책으로 웨딩 홀부터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한복, 예물, 예복, 패백 뭐 이런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그렇게 한 달여의 교육을 마치고 실전에 서버로 투입되어서 웨딩 실무를 익히고 나니까 정식으로 웨딩 플래너가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웨딩 플래너가 되고 나서 엄청 설레이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업무를 해보면서 하루 건너 하루는 울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나이도 20대 중반으로 제가 어렸잖아요. 말투가 전문적이지 않다, 발음이 좋지 않다, 지적도 정말 많이 받았었고요. 그때 대부분 여자는 25세에서 29세 사이에 결혼을 많이 했던 때라 지금 들으시면 정말 놀라신 이야기인데 그때는 29도 노처녀 취급을 받던 시대거든요. 제 또래의 신부들이 많았는데 부딪히는 것도 참 많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고 싶을 정도로 자존감도 떨어지고 감정 기복도 정말 심했었어요. 지금이야 어느 정도 나이도 있고 하니까 결혼 준비가 처음이니 몰라서 그런 거야 라고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이렇게 상대가 뾰족하게 말하면 나도 나를 세워서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표정에 다 드러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얼굴에 어느 정도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부끄럽지만 저는 포커페이스라고 생각했는데 드레스가 안 어울리면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차마 안 이쁘다는 말은 못하고 그냥 그래요. 이 디자인은 과한 것 같아요. 이랬다가 회사로 전화 온 드레스 샵들도 있었어요. 개념 없는 플래너라고. 그랬던 제가 어떻게 15년을 중간에 거의 쉬지도 않고 이렇게 해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회사를 옮기면서 2,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던 적은 있었지만 저는 쉼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회사에서는 그렇게 웨딩에 대해 배우고 두 번째 회사에서는 본격적으로 웨딩 플래너로 성장을 하다가 1년 만에 내근직 전환을 하게 돼요. 그 무렵에 제가 몇몇 고객들과의 마찰로 아주 크게 슬럼프를 겪으면서 이 웨딩 플래너는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것은 내 적성과 맞지 않는가 보다 하고 퇴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 대표님께서 너는 웨딩을 좋아하는데 플래닝 업무가 좀 그렇게 힘들면 웨딩 플래너들을 서포트해주는 일을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제안을 주셨어요. 처음에는 웨딩 플래너를 지원하는 업무로 시작해서 점점 웨딩 플래너들을 채용하고 교육에도 참여하게 되었고 웨딩 제휴업체들의 관리자로도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세 번째 회사에서는 아예 대표님 바로 아래 관리자인 본부장으로 승진해서 들어가게 됐어요. 이때 제가 사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웨딩 컨설팅 운영의 흐름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다가 결국 제 이름을 내건 회사를 차리게 됩니다. 제가 아마 웨딩 플래너로만 계속 일했었다면 아마 중간에 지쳐서 다른 잡을 찾아서 떠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에 내근직 전환되고 예식 마친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해서 해피콜도 해봤었거든요. 어떤 점이 불편했는지, 어떤 점이 만족스러웠는지 그런 것도 체크하고 고객 컴플레인들도 처리해야 할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플래너를 채용하고 교육하고 또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직업에 대해서 또 사람에 대해서 객관화가 되더라고요. 고객들이 어떤 요소에 불만이 있고 또 어떤 요소에 만족을 하고 감동을 하는지도 알게 되고요. 신입 플래너들에게 교육을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3, 4년을 관리자로만 성장을 하다 보니 웨딩 플래닝을 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사이에 되게 많은 걸 배운 거죠. 그랬더니 필드에서 다시 웨딩 플래닝이 하고 싶은 거예요. 고객을 대상으로. 왜냐하면 웨딩은 그렇게 마음이 힘들었던 적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한 커플의 결혼 준비를 마치고 나면 정말 말할 수 없이 뿌듯하고 거기에 막 꾹꾹 손글씨로 눌러 쓴 그런 감동스러운 손편지라도 받게 되면 제가 정말 전지전능한 뭐라도 된 것 같은 그런 마법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래 일해온 웨딩 플래너 동료들은 웨딩 플래닝은 정말 마약 같다고들 합니다. 끊을래야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런 제 노하우에 더해서 웨딩 플라워, 웨딩 스타일링, 액세서리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배우고 2013년 2월 회사를 런칭해서 지금까지 해오다 보니까 정말 어느덧 15년차 플래너가 되어 있네요. 와, 진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진짜 오래됐어요. 타임 오버. 이렇게 긴 얘기를 과연 감사히 다 들어주신 분들이 계실까요? 계신다면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정말 큰 절을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웨딩도 저에 대해서도 궁금한 것들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참고해서 앞으로 더 재밌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청담동 공원이었습니다. 안녕.